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아, 나 왜 이렇게 졸리지? 커피를 찾게 되는 그 순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식후 혈당 급상승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하얀 쌀밥. 맛은 정말 좋지만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몸은 이를 빨리 낮추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게 바로 식곤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밥은 우리 식탁의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밥 지을 때 딱 한 가지만 더 하는 방법. 이것만으로도 혈당을 완만하게 만들고 혈관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중간에 나올 물 조절 팁과 식사 순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본론 일부 마이너스 핵심 원리 230-7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혈당을 잡는 핵심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섬유질과 미네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흰 쌀밥을 먹으면 소화가 너무 빨리 됩니다. 쌀의 전분이 거의 순수한 당질 덩어리거든요. 이게 위장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섬유질을 더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섬유질은 마치 그물망처럼 당질을 감싸줍니다. 그러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을 도와줍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일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어떤 재료를 더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귀리를 섞은 밥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쌀의 17배나 됩니다. 특히 보리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좋은 선택이죠.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식이섬유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인슐린 기능을 돕습니다. 거기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까지 혈관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세 가지 중 꼭 하나만 골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 가지를 함께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각각의 장점이 합쳐져서 더 강력한 혈당 관리 효과를 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비율입니다. 비율을 잘못 맞추면 밥이 너무 되거나 질어집니다. 그럼 먹기도 불편하고 가족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황금 비율 꼭 메모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백미 2컵입니다. 여기에 귀리 반컵, 보리 반컵, 그리고 검은 콩 한 줌. 한 줌은 대략 30g 정도입니다. 이 비율이 왜 황금 비율일까요? 백미가 전체의 60% 이상이라 밥맛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곡이 40% 정도 들어가서 혈당 조절 효과는 확실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비율이죠. 만약 잡곡이 처음이시라면 귀리와 보리를 4분의 1컵씩으로 조금 줄여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가 실패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잡곡은 백미보다 물을 훨씬 많이 흡수합니다. 특히 귀리와 보리는 수분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을 평소보다 10에서 15% 더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백미 2컵에 보통 물 2컵 반을 넣으셨다면 잡곡을 섞었을 때는 물 2컵 4분의 3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확히 재기 어려우시면 손가락으로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쌀을 평평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세워서 물을 잽니다. 첫 마디를 살짝 넘을 정도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불리는 시간입니다. 잡곡을 최소 30분은 물에 불려야 합니다. 귀리와 보리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어야 밥을 지었을 때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불리지 않고 바로 지으면 밥알이 딱딱하고 소화도 안 됩니다. 특히 검은 콩은 더 오래 불리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2시간 이상 또는 전날 밤에 미리 불려두세요. 시간이 없으실 때는 미지근한 물에 불리면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이제 밥을 지어볼까요? 전기밥솥을 사용하시면 잡곡 모드를 선택하세요. 잡곡 모드가 없다면 백미 모드에서 취사 시간을 10분 더 추가합니다. 압력 밥솥이라면 일반 모드로 지으시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바로 뚜껑을 열지 마세요. 10분 정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증기가 밥알 속까지 골고루 스며듭니다. 그래야 밥이 찰지고 맛있어집니다. 뜸을 들인 후에는 주걱으로 밥을 살살 섞어주세요. 밥알이 서로 붙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서 더 맛있어집니다. 자, 이제 밥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식사 전략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20% 이상 차이 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밥을 아무리 잘 지어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식사 순서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명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입에 넣는 건 채소입니다. 샐러드든 나물이든 생채소든 익힌 채소든 무조건 채소가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이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당질의 흡수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마치 위장에 필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최소 23분 정도는 채소만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채소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생선이든 고기든 두부든 달걀이든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단백질을 먹을 때
기름기가 적은 것을 선택하세요.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소화가 더 오래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드디어 밥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먹고 나서 이제 밥을 드세요. 이미 위장에는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당질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밥의 양입니다. 아무리 잡곡밥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한 끼 적정량은 밥 공기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밥을 푸실 때 꾹꾹 눌러 담지 마시고 살짝 북돋우듯이 담으세요. 그게 대략 한 공기의 3분의 2입니다. 처음엔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가 부릅니다. 만약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채소 반찬을 더 드세요. 밥을 더 먹는 것보다 채소를 더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한 끼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잡곡밥 3분의 2 공기, 단백질 반찬 1가지, 예를 들면 구운 생선 1토막, 채소 반찬 2가지, 시금치 나물과 오이 무침 같은 거죠. 국이나 찌개 1그릇, 김치는 조금만 드세요. 김치나 장아찌는 나트륨이 많아서 과하면 혈압에 안 좋습니다. 한 끼에 작은 접시로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영양 균형도 맞고 혈당 관리도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먹었는데도 식후에 졸리다면 한 가지를 더 해보세요. 식후 10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마시고 집 앞이라도 한 바퀴 걷는 겁니다. 이게 혈당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을 에너지로 바로 사용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20% 이상 낮아집니다. 회사에 계시다면 사무실 복도를 걷거나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죠. 자, 이제 실천 방법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몸이 정말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2주 챌린지를 해보세요. 일단 2주만 해보는 겁니다. 2주면 몸이 확실히 변화를 느낍니다. 식후에 덜 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2주 정도면 새로운 식습관이 몸에 익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혈당 기록을 하세요. 혈당계가 있으시다면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세요. 식사 시작 시간부터 정확히 2시간 후에 재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하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혈당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내 몸이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혈당계가 없으시다면 몸의 느낌을 기록하세요. 식후에 얼마나 졸린지, 소화는 잘 되는지, 배고픔은 언제 다시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 변화를 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잡곡 비율을 낮게 시작하고 둘째 주부터 조금씩 늘리세요.
식사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 신경 쓰시고 익숙해지면 단백질 순서도 지키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게 더 오래 갑니다. 네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실천하세요. 특히 밥은 가족이 함께 먹는 거니까 처음부터 잡곡밥으로 짓는 겁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중요하죠. 다섯 번째, 외식할 때도 신경 쓰세요. 외식할 때는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는 지킬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많은 식당에서 현미밥 옵션을 제공합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여섯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혈당 농도를 희석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거든요. 깊은 호흡,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뭐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잠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결론 2700-3000. 자, 지금까지 30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밥만 살짝 바꾸세요. 백미의 귀리, 보리, 검은 콩을 조금만 섞는 겁니다. 비율은 백미 2컵에 귀리 반컵, 보리 반컵, 검은 콩 한 줌. 물은 평소보다 10% 더 넣고 30분 이상 불려서 지으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두 번째, 밥은 마지막. 이것만 지켜도 혈당이 확실히 안정됩니다. 2주만 해보세요. 2주 후면 확실히 느낄 겁니다. 식후에 덜 졸리고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걸,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혈당 기록장에 식후 2시간 수치도 메모하세요. 숫자로 확인하면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혈당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의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주변에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모님, 친구,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함께 건강해진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밥 한 끼를 바꾸는 것으로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